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아직 더 올 비가 있다지만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군 장병들이 효자였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살생 산사태를 피한 농가주택입니다. 폭우가 또 내리면 뒷산에서 쏟아지는 토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애기들이 해사줄 못해요. 이왕 수고하시는 길에 조금 더 해주셔. 아유, 나 다 못해요. 조금이라야지 내가 보내지. 잘을 보려 얼른. 처음 하는 일에 손은 따로 놀고 더디지만 내 집 일이련 애를 씁니다. 인근에선 터진 논둑을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피해 농민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입니다. 어때요? 막상 보니까. TV에서 보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힘든 것 같습니다. 행정력도 피해 복구에 말 그대로 올인을 했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올해 농사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산 편성하고 설계해서 차분하게 터진 데는 이제 더 이상 안 터지게 더 세게 막아야 돼요. 서욱 육군참모총장도 수마가 남긴 상처를 보듬는 데 동참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향토 사단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연대랑 대대에서 많은 도움이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복구를 시작한 곳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모래밭의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올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적게 잡아도 3,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0%는 폐농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못지않게 음성군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학교 강당에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됐고 물에 잠긴 도심 지역과 농가에선 수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강당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적십자사와 봉사단체에서 보낸 긴급 구호 물품이 강당 한켠에 쌓여 있고 이재민들은 TV 앞에 모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재난방송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집이 침수되거나 산사태 위험에 인근 주민 56명이 긴급 대피한 겁니다. 우악 하는 소리가 나가니까 산에서 이만한 소나무가 막 뽑혀 내려와요. 막 뽑혀. 그쪽 서 있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하천이 넘쳤던 도심 지역은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옷가지를 정리하고 진흙에 덮였던 그릇과 식기류 등 주방용품도 하나하나 세척합니다. 가구를 밖으로 꺼내 말리고 서랍장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냉장고 안에 청소하고 지금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옷까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바닥은 뭐 지금 만질 수도 없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침수 상태로 그냥 두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 밭주인이 발을 동동 굴렸던 인삼밭에 40여 명의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나스로 줄기를 자르면서 농가가 이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 피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현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수해를 입은 음성군에서는 곳곳에서 복구가 시작됐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해 충북 지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대책안전본부에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신속히 지시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을 강타한 물폭탄에 현재까지 시설물 1,600여 곳과 농경지 2,8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집계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북부 4개 시군과 진천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와 피해 시군은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책에 가능한 모든 예산을 쏟아부은 탓에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최대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재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도시가스 등을 감면받거나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도는 미리 정한 국비로도 피해 대처가 힘든 만큼 추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대본부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면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선포가 실현되면 현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충북으로서는 3년 전 수해를 입은 청주 괴산에 이어 2번째 특별 재난지역 지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많은 비가 며칠째 계속 내리면서 댐마다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폭우가 퍼붓고 있는데 댐에서 초당 수천 톤씩 물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일부 지역은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원 박성준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수문이 열리자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초당 최대 3,000톤씩 물을 방류하자 남한강 수위는 급상승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다목적 댐인 충주댐 수문이 열린 건 2018년 9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현재 충주댐의 수위는 140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전날까지 100mm 이상 폭우가 내렸는데 댐 문까지 열리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무섭게 불어난 물에 휩쓸려 내년 농사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물줄기를 막는 제방도 없는 터라 마을 코앞까지 들어찬 물에 안전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충주댐 수문 개방으로 부분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구름면 6개 마을 농경지가 침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경지 유실 내지는 매몰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신경성 질환까지도 이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당 4,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의암댐 하류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재난 문자와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근본적인 침수 예방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마을 주민도 살고 이 피해 지역도 엄청 많은데 여기를 그 긴급 재난 그 구역으로다가 지어서 좀 빨리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문이 개방되면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물사도 빨라질 수 있다면서 댐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최근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소차나 전기차 등 이른바 친환경차 개발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사들도 비슷한 사정인데 급기야 암모니아로 운항하는 선박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BC 김진구 기자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최근 국내 처음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글로벌 엔진 메이커인 만에너지 솔루션, 영국 로이드 승급과 공동으로 암모니아 선박을 만들기로 했는데 미포조선은 추진 시스템 설계를 맡았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데 이 선박이 상용화되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를 가볍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 세기 반 동안 저렴하고 효율 좋았던 중류만의 시대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LNG와의 이중 연료나 암모니아와의 이중 연료를 통해서 무탄소 해상 운송이라는 이와 함께 천연가스와 경유를 전기로 바꿔 동력을 얻는 전기 선박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선박은 ICT-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네 가지를 다 연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열과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선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개념 선박 개발 움직임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무관치 않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 40%, 2050년 70%까지 줄이기로 환경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울산시가지 미세먼지의 18%가 울산항을 오가는 선박 엔진에서 배출될 만큼 친환경 선박 개발은
생활 환경 측면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낮 동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대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에는 모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청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더위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이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힘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하구핏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채찍질이라는 뜻인데요.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채찍질하면서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에서는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남부 지역에서도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는데요. 아직 복구 작업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이슈와 화제입니다. 범죄 수법을 두고 날로 교묘하게 진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 역시 진화된 범죄 수법으로 그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예방법은 없는 것인지 흥덕경찰서 이장표 사건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장표입니다. 네, 보이스피싱과 이제 관련된 일을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 이제 맡았던 사건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아주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건데요. 젊은이들이 취업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몇 푼 안 되는 수고비를 얻고자 그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요구하는 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도주하는데 추적하다 놓칠 뻔한 그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잠복수사에서 놓쳤다면 그 체크카드를 보내준 사람은 돈은 그 체크카드에 의해서 인출될 것이고 저희들은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전에서 그대로 그냥 피해만 생기고 말 뻔했던 사안인데 간신히 검거를 해서 그때 3명을 검거한 적이 있었고요. 금년도 4월에 있었던 일인데 청주 유수 기업체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8차례에 걸쳐서 수수권으로 그 소위 수거책한테 2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수법을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 이제 4가지 정도 있는데 4가지 거의 다 동원돼서 마지막에는 현찰로 건네받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여기는 부부가 같이 속아서 같이 다녔어요. 그래요. 돈을 전달해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저축은행을 빙자하면서 전화가 걸려와서 기존에 쓰고 있는 사채 또는 제3교문권의 고리 대출을 바꿔주겠다 저리로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화를 하고 자기네들이 신용을 싸서 다시 대출을 해줄 테니까 돈을 얼마씩 그렇게 보내라 해서 야금야금 가져가는 게 2억이 넘은 그런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들었을 때는 그냥 아니 어떻게 속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교묘하고 그 수법이 진화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본인의 돈을 인출해서 그 수거책에게 전달해주는 상황까지 2억 원이나 8회에 걸쳐서 8회에 걸쳐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예전엔 단순했는데 단순히 이제 전화로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유형이 다양해진다고요? 어떤 게 있나요? 보이스피싱 이전에도 피싱은 있었어요.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을 열어보면 이제 악성 파일을 클릭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 하나인 대출 유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는데 소극적이었죠. 메일 보내서 읽어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직접 과감하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찌르면서 금전이 아쉬운 거, 이 약점을 찌르는데 그 수법은 되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이 급전을 쓰고 있는 정말 영세 서민들한테는 그 빚을 갚아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는 소위 대환 대출이라는 거 하나. 대환 대출. 예. 먼저 빚을 대신 갚아주고 바꿔서 새로 대출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인데. 좀 저리로 바꿔주겠다. 그렇죠. 싼 이자.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고리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피해층은 주로 정말 영세 서민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사층이 있는데 대개는 기관 중에 수사기관이 제일 많고 금융감독원 같은 데도 더러더러 있는데 이 수사기관 사층을 하게 되면은 이 서민들이 선량한 마음에 설마 수사기관이 나를 속일까. 이 안전계좌로 이 당신의 그 뭐 어디 검찰청 어디 경찰청 누군데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속도 면할 수 있고 입건해서 빼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가기관을 믿는 거죠. 네.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입금한 계좌가 범인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지고 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소위 그 스미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다가 별의 이 혹하는 뭐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아기 유아용품이나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그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수 있는 파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클릭하는 순간에 스마트폰은 그 범인들이 통제하에 딱 넘어가요, 스마트폰이. 그 뒤늦게 아닌데 하고 112로 전화하면 전화 가로채기가 돼서 이 범인들한테 가는 거고 범인들이 경찰인 척하고 전화 받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범인들이 금융감독원인 척하고 전화 받고 엄청나네요. 그럼 뭐 꼼짝 못하고 속 수밖에 없죠. 이렇게. 112에 전화했는데 그 전화까지 가로채는군요. 예. 그게 그 전화에 112를 걸어도 그 범인들한테 걸려오도록 된 그런 파일이죠. 네. 그 파일 속에 만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디다 전화를 해도 범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안 당할래 안 당할 수가 없는 거고 네. 클릭한 순간. 그다음에 이제 이 절취형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시골 노인분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그 당신 계좌가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얼른 돈을 찾아 집에 냉장고 몇 번째 칸에 넣어놔라. 네. 그러면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그 돈을 안전한 계좌로 넣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줘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놓고 어디 뭐 일 봐라. 그 대신 문의 비밀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네. 그럼 빈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끊어가는 거죠, 돈을. 네. 이런 절취형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4가지들을 개별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에는 막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이제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 기법이 자꾸 발전되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 범인들도 이 기법을 자꾸 발전시키는데 하나하나 해서는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4가지를 조합하고 보통 3가지가 종합됩니다. 절취형은 좀 다르니까. 네. 안 돼도 최소한 2가지 그 대환대출하고 그 기관사층이 거의 같이 이루어져서 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인출해서 현찰로 그 수거책을 통해서 현찰로 넘겨받죠. 최종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교묘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그 맥이 딱 끊어져요, 중간에. 현찰로 넘어가니까 단서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그렇죠. 수거책을 하니까 거기서 끊어지는 거네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 수거책들이 지금 이제 이 취업난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네. 아니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 금액의 몇 프로를 준다고 하면 너무 쉽게 이걸 의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2번째 되면 의심이 가도 네. 괜찮겠지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되면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검거되면? 정말 수사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몰랐구나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입건하지 않지만
이제까지 판례의 경향을 보면 모를 수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입건하면 거의 다 처벌을 받습니다. 같이 처벌을 받는 걸로. 예. 충북에도 지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습니까? 많나요? 예, 충북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 건수는 약간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니까 네. 좀 줄어들었는데 피해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수는 주는데 피해 금액이 커지는군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동안은 계좌 이체 방법으로 이 범인들이 범행을 했다면 네. 지금은 계좌 이 30분간 유예를 시키는 제도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하지 않던 계좌로 거액의 돈이 거래가 되면은 문자가 옵니다. 네. 의심해봐라 사기를. 그러니까 30분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딱 계좌 정지를 시키니까 네. 범인들이 여기서 재미를 못 보게 되니까 이제 대면 편취 방법, 즉 수거책을 이 알바 채용하듯이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현찰로 가져오게 하고 ATM기에 가서 자기들이 알려주는 계좌를 입금하라고 하니까 여기도 수사의 그 맥이 그 단서가 가다가 끊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동안 보이스 피싱은 주로 노인층에만 좀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직접 이제 보시면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층은 주로 그 절취형 그랬는데 이제 연령대별로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있습니다. 네. 남녀별로도요. 그래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범죄에 이용됐다. 당신의 계좌가 네. 이런 기관사 친형으로 인한 계좌 이체가 흔하고 네. 돈 찾아오라는 거는 20대 이 젊은 중에는 속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신 그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환 대출, 네. 싼 이자로 기존의 높은 고리 대출을 상환한 후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여기에 이제 많이 당하고. 네. 그리고 아까 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돈 찾아다 집에 갖다 놔라. 안전계좌로 옮겨다 주겠다 하고서 돈을 받아가거나 갖다 놨을 때 훔쳐가는 네. 이런 형태로 맞춤형이 돼 있는 거죠. 그 피해자의 층에 따라서. 네. 그래 전화를 걸어서 이 수법을 쓰려고 하는데 이 층이 아니다 그러면 수법을 바로 바꾸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하죠. 어떤 때는 받으면 조금마다 뚝 끊어줍니다. 네. 그런 거는 눈치를 챈 거죠.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좀 다 가서 지금 이제 흥덕경찰서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TF팀도 이렇게 좀 꾸려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싼 이자, 저리 대출 들어가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싼 이자, 저리 대출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이스피싱이다. 네. 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계좌 입금하라는 계좌가 사람 이름으로 된 거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이런 정도만 하면은 그나마 일부라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도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우리 흥덕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TF 예방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오늘 같은 자리도 있는 것 같고 청주 방송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흥덕경찰서의 이장표 사건관리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